네, 다시 보겠습니다. 예, 특허법 전체 1회독은 뭐 내일 한 2교시 정도 하면 끝나겠네요. 내일 2교시 정도 하면 끝나고 3교시에는 이제 조문 전체 2회독 들어갈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 결국은 반복인데 원래 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을 할 때 기존에 하던 과목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민법 공부하고 계신 분? 민법 보셨어요? 민법 안 보셨어? 아직? 오늘 처음 들어서. 민법도 오늘 민법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민법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법도 하고 특허도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민법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동준 선생님 거 다 하시나? 김동준 선생님 거 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특허랑 같이 가시는구나. 그 뭐 하다 말다 이런 문제가 없구나. 계속 쭉 하시면 되겠다. 혹시나 뭐 민법 다 종강하고 끝났는데 특허 하시는 거면 민법 계속 복습하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다 여기 네 분 다, 네 분? 400명 다 여기서 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좀 여기 학원 일찍 오시거나 좀 늦게 가셔서 같이 민법 스터디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민법도 제가 알기로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도 얼마 안 나왔을 거고 특허도 이제 진도 나가는 거고, 그럼 처음에는 할만할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다 복습하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민총 끝나고 물건 지나고 이제 채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특허도 이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벅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빨리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업 외적으로 미리 뭐 한 2시간 일찍 와서 같이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같이 해?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끝나고 나서도 강의실 남아있잖아요. 이게 학원이 8시까지 문 열거든요. 10시까지 열 때도 있고. 그래서 앞뒤로 2시간씩만 같이 공부해도 2달 동안 많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티타임을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 거 어떨까 싶은데, 목요일 수업 끝나면 한 5시 반 될 거예요. 그때 여기 앞에 카페에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면서 자기소개 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스터디는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제안을 드리는 거고, 꼭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맨날 2달 동안 보는 얼굴이고 어쩌면 3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하기 좀 그렇잖아.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페이지에 특허법 전체 1회도 4번이고요. 이번엔 심급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급관계. 거기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줍시다. 요거 우리 나라는 삼심제라고 들어보셨죠? 소제기를 할 때, 소송을 제기한다 할 때 삼심제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소제기하는 법원을 1심 법원이라 그래요. 1심 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심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판결 같은 게 나와서 1심 법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2심이라 그래요. 2심. 1심 판사가 판결했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드네. 불복하는 게 2심으로 가는 거예요. 2심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걸 3심으로 갑니다. 3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1심, 2심, 3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위로 불복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걸 항소라고 해요. 항소라고 해요. 항소. 사실 민법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들을 들었던 강사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셔갖고 좀 가르쳐 드립니다. 김동준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셨으면 복습한다 치고 안 가르쳐 주셨으면 새롭게 알면 되고, 이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해요.
항소를 제기한다, 상고를 제기한다. 처음에 소를 제기하는 걸 얘를 이제 소제기라고 하지. 소제기를 하면 그게 1심이고 1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걸 항소제기라 그래. 2심에 불복하는 걸 상고제기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하고 내년에 2차 시험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밀비스 변리사학원의 이창한 선생님이랑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아. 항고라는 것도 있고요. 즉시 항고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특허법 조문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이렇게 불복하는 개념을 상소한다 그래. 상소. 그러니까 항소든 상고든 다 상소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컨셉 가져가고 됐죠? 1심에 소제기하는 거,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항소, 2심에서 3심 상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항소, 상고를 통틀어서 상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 우리 필기노트를 볼 건데요. 1심 보시죠. 1심 보시면 소를 제기한 자 원고 갑이 있고요. 소를 제기당한 자 피고 을이 있네요. 민사소송으로 갑이 을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하죠. 청구. 그럼 법원이잖아. 법원이니까 심결해요, 판결해요? 판결할 거야. 갑의 요구를 받아주면 청구를 인용하는 뭐를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 거고요. 안 받아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둘 중 하나 나오겠지. 근데 이걸 청구라는 단어를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만약에 이 사안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 갑이 이겼죠? 갑이 이겼어요. 갑이 이긴 거예요. 갑은 여기에 불만이 없을 거예요. 을은 불만이 있겠죠? 을이 불복해 볼게요. 을이 불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을이 갑에게 불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항소제기를 항소라고 했죠. 이걸 항소라고 했죠. 항소. 그럼 얘가 누굴까요? 항소를 원해. 이거 먼저 하자. 소를 원해. 원고. 당했어. 피고. 항소를 원해요. 우리가 항소를 원하죠? 그러면 얘를 항소인이라고 해요. 항소인. 그럼 얘는 뭘까? 피항소인 되겠죠? 피항소인.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적진 않을게요. 여기서 인용 아니고 기각 나왔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을이 이겼죠? 갑이 졌잖아. 을이 이겼죠? 그럼 갑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어. 항소를 제기하고 싶어. 그럼 갑이 을한테 항소 제기하면 갑이 항소인, 을이 피항소인 이렇게 다 바뀔 거예요. 그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이 항소에서도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는 청구 인용 청구 기각이었잖아요. 여기서는 항소 인용이나 항소 기각이 되겠죠. 항소 인용 판결 또는 항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항소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이겼지? 을이 이긴 거죠? 얘가 원하고 이걸 받아줬으니까 을이 이긴 거예요. 되나요? 지금?
을이 이겼으면 누가 졌어요? 갑이 졌네. 갑이 불복해 볼게요. 갑이 이 항소 인용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게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럼 갑은 상고를 원하네요. 상고 인. 얘는 피상고인이 되겠죠? 피상고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고인, 피상고인 이렇게 될 거고요.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나오겠죠. 인용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각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상고 인용 판결 또는 상고 기각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3심제예요. 3심제. 상고 인용이나 상고 기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그만 다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불복하는 걸 상소라고 했고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항소라고 했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했고 여기까지 배웠던 건데 여기서 추가로 배울 건 이거 원고 피고 배웠고요. 항소인 이거 용어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잘 정리하십시오. 필기 노트는 뭐 설명드릴 거 없죠. 똑같이 되어 있네요. 왼쪽 설명드렸고요. 자,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기다 좀 적을까요? 그 30 저거 30 옆에다가 30 그 밑에 옆에다 어디다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하나입니다. 무조건 대법원에 가는 거야. 예외 없어. 무조건 대법원에 가는 거야. 다른 법원에 3심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절차라 그래. 절차. 아니 나라한테 돈 맡긴 거 돈 달라고 하는데 3심 가서 하라는 거예요. 3심. 무조건. 3심 무조건 대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3심 제기하면 안 받아줘요. 대법원 가 이렇게. 이런 걸 절차라 그래. 2심은 특허법원으로 가야 돼. 특허법원. 1심은 지방법원으로 가요.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뭐 대구지방법원 그런 지방법원에 갈 거고 그냥 요렇게만 윤곽만 잡아놓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요. 3심은 심플해. 예외 없어. 2심도 심플한데 얘가 좀 이제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이건 3회독에서 자세히 보자라는 거고 일단 심플하게 1심 지방법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하고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 우리가 법학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가려면 안 돼. 그래서 혹시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재시생 계시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걸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본 강의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 있죠. 그거 나중에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시생분들도 기본 강의 많이 수강하시는데 그런 질문 많거든. 뒤에 거 알아갖고 앞에다 질문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뒤에서 다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못해. 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좀 윤곽 좀 잡아드리고 또 하고 이게 3회독이거든.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다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전달드린 것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인데 무효심판이네. 갑이 특허권자.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거 어떻게 나와요? 발명했어요, 출원했어요, 등록받았어, 특허권 나오는 거죠. 특허권자가 되는 거고, 특허권을 받았으니까 특허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허권자. 그리고 을이랑 분쟁이 터졌고, 갑이 을한테 뭐 야 쓰지 마 하니까 을이 갑한테 그래 나도 한번 싸워봐야지 하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무효로 할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특허 무효 심판이라는 거죠.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어디다 해? 심판원에 한다. 심판원. 법원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특허 심판원에 하는 행정심판이 되고요. 여기서 얘를 뭐라 그래요? 청구인. 얘를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아 여기도 했구나. 결과 을이 이겼다 라고 하면 인용 심결. 물론 정확하게는 청구 인용 심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구는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구 인용 심결 이렇게 하고요.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기도 하죠. 인용됐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청구인 을이 이긴 거고, 기각됐으면 청구인 을이 진 거니까 기각됐으면 갑이 이긴 거죠. 그렇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이겼다. 이거 가정해 보죠. 을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졌어? 갑이 졌죠. 청구 인용심결이라는 건 을이 이겼고, 근데 그 청구가 무효라는 거야. 갑의 특허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갑이 진 거죠? 갑이 불복해 볼게.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을한테 불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안 배운 거야. 이거 뭘까요? 항소인가요? 이거 항소 아니야. 아까 여기서 이렇게 청구 인용 판결 불복하는 거 항소라 그랬죠. 비슷한 그림인데 항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재기야, 소재기. 법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법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는 처음부터 법원이었어. 법원. 그러니까 1심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됐죠? 항소, 상고 이렇게 했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으로. 이건 뭐야? 심판원이랑 법원은 관계가 없어요. 이걸 심급 관계라 그래. 심급 관계라는 게 여기서 여기 연결되고 여기서 여기 연결되죠? 심급이라는 단어를 써요. 심급. 여기서 이거 연결 안 돼. 심급이 아니에요. 특허청에서 어떤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진 거야. 인용심결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제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법원이야. 그럼 얘는 불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뭘까요? 1심이야. 2심 아니야. 1심이에요. 1심. 됐죠? 여기서부터 법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 놓을게. 이렇게. 위에는 심판원, 밑에 법원. 그래서 필기노트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관. 다른 어떤 신급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갑 원고 피고 원고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을은 피고 이렇게 돼요. 피고. 되셨죠? 여기서 뭐 나올까? 소제기하는 건 소제기한다라는 건 인용심결 나왔잖아요. 인용심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라는 건 좀 정확하게 적어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인용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돼요. 심판원이 인용심결 했는데 내 특허가 죽게 생겼다. 그 심결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제기가 뭐다? 1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심. 인용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청구를 받아주는 인용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청구를 안 받아주는 기각 판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법원이잖아. 법원이니까 판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는 심판원이니까 심결하는 거 맞죠? 잘 구별해주고. 지금은 인용 판결, 기각 판결 할 거예요. 인용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인용 판결 나왔어요. 인용 판결. 누가 이겼습니까? 갑이 이겼죠? 을이 졌네. 불복해 볼게요. 을이 요렇게 불복해 볼게요. 불복하면 요렇게 되겠죠? 을이 갑한테 불복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즉, 인용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한다라는 게. 다시 심결 나왔어요. 심결에 대해서 소제기하는 건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 판결했다라는 건 받아줬어. 심결 취소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받아줘? 받아주지 마라고 하면서 인용 판결을 또 취소해달라고 위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갑이 을에게 침해 금지 청구했어요. 법원이 인용 판결했어요. 을이 항소를 한다는 건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 말이야. 됐어요? 이거 취소해 줘 이거예요. 항소에 대해서 인용 판결 나왔어요. 그럼 갑이 졌으니까 인용 판결 취소해 주세요. 상고를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 전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을 좀 취소해 주세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인용 판결을 취소해 주세요 하는데 이거 1심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2심이에요. 됐어요? 2심. 자, 그럼 을이 갑한테 인용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항소일까요? 상고일까요? 항소는 1심에서 2심이라 그랬어. 2심에서 3심이 상고라 그랬죠. 여기 봐봐. 여기. 1심에서 2심 가는 걸 상소, 2심에서 3심 가는 걸 상고라 그랬어요. 여기서 1심에서 2심 간데 뭘까요? 상고예요. 상고예요. 여기는 그래도 상고라 그래. 항소라 안 해요. 상고라 그래요. 상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 법원 누구한테 가냐면 특허법원에 가는 거야. 1심 여기 지방법원이라며. 아니야. 여기서는 특허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럼 좀 말 되죠? 그럼 여기 어디로 갈까? 대법원으로 가겠지? 대법원. 특허법원에서 대법원 올 땐 상고예요. 대법원에 가는 건 상고예요. 항소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럼 대법원에서 상고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나오겠죠? 그거 불복 어떻게 할까? 3심으로 가나? 없어. 대법원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어떤 심판원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요. 2심제. 3심으로 안 가. 그래서 항소는 없어. 상고만 있다 이거예요. 상고 제기하면 안 적을게요. 을이 누구야? 상고인. 갑은 피상고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제일 위에 박스가 우리 아까 2교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심결이나 기각심결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인용심결에 대해서 갑이 소를 제기하는 걸 심결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인용심결 취소 소송이야. 이걸 뭐라 그래? 항소가 아니라 소제기라고 한다고. 1심이니까. 항소 아니고요. 1심으로 소제기 가는 거예요. 심판원이랑 법원이 다른다니까. 그러니까 법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소제기예요. 소제기. 근데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는 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구조다 보니까 1심이 맞긴 한데 2심 같은 1심 그런 느낌이 하지만 1심이다라는 거. 1심. 1심이지만 2심 같은 1심이니까 지방법원 못 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특허법원 가는 거예요. 특허법원. 자세하게는 우리 3회독에서 할 거고 아니다 2회독에서 하겠다. 특허법원 갈 거고 여기에서 불복한 거 대법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피고 나올 거고요. 인용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상고인 피상고인 나올 건데 이거 2심 대법원이라고요. 대법원. 거기 적어줍시다.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그리고 이거 상고라고 하는 거죠. 항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잘 보십시오.
이런 걸 절차라 그래요. 아니, 무조건 특허법원가, 무조건 대법원가 이런 걸 절차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이 일하기 편해서 그래요. 그 다음 특허법 전체 일에도 6번 신급관계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12페이지네요. 이제 다시 어디로 올 거냐면 발명했어요. 그리고 출원할 거예요. 어디다?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거예요. 자, 갑이 발명을 했어요. 발명했고 출원할 거예요. 어디다? 법원에? 아니죠.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거예요. 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냐면 지식재산처 대빵 지식재산처장 소속 심사관이 하는 거예요. 심사관이 안 줄래. 발명이 하자가 많다. 허접하다라는 이유로 아예 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 줄 거야. 거절할 거야. 이렇게. 거절할 거야. 아까 심판원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인용, 심결, 기각, 심결. 법원은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심결, 심결, 판결, 판결. 이거 말씀드렸죠. 심사관은 뭐 하냐면 결정을 해요. 결정.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 결정. 거절 결정 하는 거예요. 거절 결정.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심사관이 했고, 심사관 어디 소속? 지식재산처 소속이에요. 근데 출원인 갑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심사관이 못 알아봐 주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사관이 못 알아봐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발명의 진가를. 그러니까 불복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청구해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 읽혀져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 읽혀지나?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어디다가? 심판원에 하겠죠. 심판원. 여기 아까 지식재산처라 그랬고요. 여기 어디다 해요? 심판원. 특허? 심판원. 심판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심판이 있어. 아까 뭘 배웠냐면 무효 심판 배웠고요. 권리범위항의 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항의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항의 심판 배웠고, 새로 나온 거야. 새로. 심판에는 특허 심판원이 무효 심판, 권리범위항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한 처분인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도 있구나. 이거고요. 심판을 청구했어요. 심판원에는 누가 있어요? 특허 심판원장 대빵이 있고, 그 밑에 심판관, 심판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심판관, 심판장. 그렇죠? 심판관이 뭘 할 거냐면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인용심결, 기각심결 하겠죠. 인용심결이나 기각심결 하겠지. 심판이니까 심결할 거 아니에요. 청구를 받아주는 인용심결을 하거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심결 하겠지. 배척해 볼게요. 그래서 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했어요. 기각하는 심결. 됐죠? 심결 나왔어. 출원인 갑이 발명을 해서 지식재산처에다가 심사해달라고 맡겼더니 지식재산처에서는 심사관이 거절 결정하고 내 진가를 못 알아봐줘. 심판원 갔는데 심판원에는 이제 심판관이 있겠죠. 심판관도 내 진가를 못 알아봐줘. 기각심결한 거예요. 기각심결. 한 번 더 해보자. 싸워보자 이거야. 싸워봐서 심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뭐야? 행정심판이라 그랬죠? 여기 불복 어떻게 해? 소재기. 어디다가? 1심으로. 어디다가? 특허법원에 소재기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소재기라는 건 뭐예요? 심결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몇 심? 1심. 어디?
특허법원. 누가? 법관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법관. 됐죠? 요거죠. 보죠. 네, 그 위에 거 타임테이블 볼게요. 발명 X를 했어요. 출원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심사하겠죠? 거절 결정 됐어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했어. 심판 청구하기 전까지는 심사 단계예요. 아직 심판 안 갔어. 맞죠? 심판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심판이 개시가 돼서 특허심판원에 심판관이 나와요. 심판관이 기각심결했어.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법원이 나오는 거야. 어디다가? 특허법원에 가는 거죠. 특허법원부터가 소송 단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특허법원의 법관이 또 어떤 판결을 할 거 아니야. 그 판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 2심. 대법원으로 가겠죠. 거기도 소송 단계예요. 필기노트 보면 그래서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생략된 거죠. 특허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특허법원에서 안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튼 특허법원, 대법원 다 소송 단계예요. 신급관계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심사 단계, 심판 단계, 법원 단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심판 청구하기 전까지가 심사 단계, 그 이후 심판 단계, 소제기하면 소송 단계. 소송 단계는 1심까지만 갈 수도 있고 2심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이거 반복한 거고요. 새롭게 나온 개념은 이거 하나예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앞에 있는 거는 다 했던 거랑 똑같아 사실상. 그다음 방금 거절하는 케이스 봤고요. 이번엔 심사관이 발명의 진가를 알아보줘서 등록하는 케이스를 보죠. 발명을 출원했어요. 어디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에게 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 심사를 하는데 누가? 심사관이 발명 좋네. 발명 좋으니까 등록시켜 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록해 준다 하죠. 정확하게는 아까 이제 설정 등록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다. 설정 등록되면 그전에는 특파권, 그 이후엔 특허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설정 등록하기 전에 심사관이 뭐 하냐면 특허 줄게. 특허 결정이라는 걸 먼저 해요. 심사관이 그 밑에 뭐 등록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특허 결정 또는 등록 결정 같은 말인데 특허 결정은 특허법에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그리고 등록 결정은 실용신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심사관이 뭐 해요? 특허 결정하고 등록 결정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특허 결정됐다고 사실 다 등록해 주진 않아요. 심사관 일했잖아요. 그쵸? 돈 줘야지. 돈 줘야죠. 그래서 돈 내면 등록을 해줘요. 그런 건 우리 이회독에서 보자. 이회독에서 보고 여튼 특허 결정되고 나서 어떤 액션이 들어가면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심사관이 설정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처장이 설정 등록을 해요. 그런 거 나중에 보고. 여튼 심플하게는 심사관이 특허 결정하고 결국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에서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해줘요. 누가 하는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또 볼 거야. 지금 이 정도만 봅시다. 그래서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하고 설정 등록된 거에 대해서 나의 경쟁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설정 등록되니까 내가 사업을 접어야 돼. 뭐 할 수 있어요? 무효로 만들 수 있죠. 무효 심판 청구해 볼게요. 무효 심판을 청구할게요. 누가? 갑이 피청구인, 을이 청구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심판을 청구하면 누가 나와요? 심판원에 하는 거죠. 심판원에. 심판원에다 심판 청구하고 누가 나와? 심판관이 일하는 거고 심판관이 어떤? 심결을 하겠죠. 인용 심결일 수도 있고 기각 심결일 수도 있고 그런 심결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용 심결했나 기각 심결했나 기각 심결했다 하죠. 기각 심결했으면 누가 졌어요? 을이 졌죠. 을이 졌잖아. 을이 졌으니까 을이 뭐 할까? 소제기 어디다? 법원에 누가 나와? 판사. 법관이 나오겠죠. 법관이 판결하겠지.
1심.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거야. 상고, 2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심사 단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 청구하고 나서 소재기하기 전까지가 심판 단계, 그리고 이후가 법원 단계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여기까지 심사,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 청구하면 심판 단계에 들어가고 소재기하면 법원 단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필기노트 보시면 발명 X, 출원, 등록 결정, 거기 써놨네. 특허료 납부 이런 게 있어요. 뭐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갖고 납부 안 해도 설정 등록 해주는 경우 나중에 볼게요. 여튼 특허를 납부하게 되면 설정 등록을 해줘요. 누가?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관여를 해요. 그리고 무효심판 청구하고 심판원 심판관이 관여하고 심판 단계라 하고 심결 나오고 소재기하고 무슨 심? 1심, 대법원 2심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 결정된 케이스에서요. 심사 단계, 심판 단계, 법원 단계 봤고요. 등록 결정된 케이스에서 심사 단계, 심판 단계, 법원 단계 봤어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기관이 어딘지, 지식재산처인지, 심판원인지, 법원인지, 누가 관여하는지, 심사관인지, 심판관인지, 법관인지, 뭐 결정하는지, 심결하는지, 판결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두로 할게요. 그림 보면서. 전체 1회독 7번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건데요. 발명 X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원 X를 했어요. 발명 X를 출원합니다. 지식재산처에 하겠죠? 지식재산처장, 소속 심사관이 뭐 할까요? 특허 결정할 수도 있고 거절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걸 통틀어서 특허 여부 결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허 여부 결정. 특허 여부 결정이 나왔는데 거절 결정 밑으로 가세요. 거절 결정인 케이스가 밑이고요. 특허 결정 받은 게 위에 케이스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거절 결정 받은 케이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좀 적어야겠다. 여기까지 했던 건데 거절 결정이라는 걸 누가 해? 심사관이 거절 결정하게 되거든. 그러면 거절 결정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출원인한테 알려줘야 돼. 출원인한테 알려줘야지 걔가 뭐 대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 결정 등본이라는 걸 출원인한테 송달을 해줘요. 송달. 되셨죠? 요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거절 결정하고 등본을 송달해 주는데 사실은 거절 결정은 심사관이 하고요. 등본 송달은 지식재산처장이 해. 그냥 귀로 들으세요. 쓰지 마. 복습할 때 안 돼. 그래서 지식재산처장이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해요.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독하면서. 거절 결정 등본 송달하게 되면 출원인 뭐 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할 수 있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거절 결정하고서 등본 송달 안 되면 출원인이 거절 결정된지 어떻게 알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본 송달하면 이때부터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불심이라 적을게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불심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심판 단계 개시되는 거야. 아까 봤던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제한적이야. 1년, 2년 내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개월. 3개월 줘요. 안 적어도 돼. 일단 컨셉만 아세요. 3개월 이내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근데 3개월 이내에 거불심 청구가 없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청구한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빨리 확정시켜야 불복 안 할 건 안 되고 할 건 하고 이게 빨리빨리 확정이 되어야 사건이 끝나되겠죠. 매듭이 안 되잖아. 이거 3개월이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계속 허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3년 지나면 청구를 못 해. 그럼 거절 결정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복을 못 해요. 불복을 못 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 개념 확정. 더 이상 불복 안 돼 확정이야. 거절 결정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거부심 청구 안 하면 더 이상 못해 확정. 거절 결정 확정이라는 개념. 볼게요. 거절 결정 등본 송달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확정되진 않아.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지나서 확정이 돼요. 자세하게는 또 우리 3회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이런 확정의 개념. 확정 그 옆에 보시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확정이 돼요. 이걸 확정이라 그래. 되셨습니까? 확정이 뭐다? 더 이상 불복 안 되는 게 확정이에요. 되셨죠? 됐다. 그리고 거절 결정 말고 이번엔 등록 결정 또는 특허 결정이 나온 건데 특허 결정, 등록 결정했다라는 건 심사관이 아예 발명 좋네. 네, 특허 결정한 거예요. 그럼 뭐 해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겠죠. 출원인한테. 출원인한테 알려줘야 출원이 돈을 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 결정 나오고 특허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보내줘요. 보내줘. 그럼 특허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을까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었죠. 특허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안 돼. 아니, 준다는데 안 돼요. 특허 결정 불복 심판 이런 게 없어요. 특허 결정 불복 심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허 결정은 언제 확정될까요? 확정이 뭐라고요? 더 이상 불복이 안 되면 확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 확정될까? 더 이상 불복이 안 되니까 특허 결정되면 확정된 거예요. 특허 결정되면 확정이 되는 거야. 거절 결정되면 그 바로 확정 안 돼요. 불복이 되니까. 근데 특허 결정되면 바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 거기 필기노트 좀 어색하게 돼 있네. 그거 요렇게 해서 수정할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허 결정 있고 이렇게 있고 송달 이렇게 있고 여기에 확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정을 이제 여기로 옮기시다. 특허 결정 시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특허 결정엔 불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허 결정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여기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해. 논란이 좀 있어서 이걸 지금 못 하거든요. 절대. 거기다 적어만 둘게요. 뭘 적을 거냐면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재심사 청구 직권 재심사라는 제도를 우리가 하면서 함께 해보죠. 거기 여백에다가 별 표시한 다음에 재심사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특허 결정됐어도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특허 결정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회독에서 2회독에서 요거 설명은 드리는데 얘랑 맞물려서 설명드리면 안 받아들여질 거야. 그래서 3회독에서 요거 그때 풀기노트에 있던 거 다시 상기해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합시다. 확정이 뭐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럼 거절 결정 확정은 언제 된다? 거절 결정과 동시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일정 기간 지나야 확정이 되는구나. 더 이상 불복이 안 되는 시점에 오면. 특허 결정은 불복이 안 되니까 바로 확정이 되는구나. 근데 뭐 이상한 거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라는 게 뭐다? 여기 2개. 이상한 게 있긴 해요.
이거 직권재심사예요. 직권재심사. 얘는 재심사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오늘은 다음 페이지인 14페이지까지 보면 끝날 것 같네요.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특허가 설정 등록이 되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나온다. 대세적 효력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추론을 해요. 등록이 돼. 그럼 이때부터 대세적 효력 나오고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것은 공개에 대한 대가로 준다라고 표현을 썼어. 그래서 좋은 걸 발명했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발명해서 사회에 뿌려줘야 돼.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그거 보고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등록해주면 독점권을 주긴 할 건데 대신 이거는 공개의 대가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상세하게 다 공개를 해버려야 돼.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출원할 때 발명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서 그냥 그 문서만 봐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독점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개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두 개. 크게. 이제 배울 거야. 두 개. 하나는 출원 공개라고 하고요. 둘은 등록 공고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거기 상단에 여백에 좀 적어봅시다. 그래서 왜 공개해야 돼요? 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공개해야 되냐?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가로 이제 공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공개하면 그 대가로 독점권 줄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백에다가 작게 좀 적어주세요. 출원을 공개한다라는 제도가 있고요. 등록을 공고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출원 공개라는 제도, 등록 공고라는 제도가 있어. 공통점은 뭐냐면 발명의 내용을 다 싸그리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야. 발명의 내용을 다 싸그리 비밀 하나도 없이 다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돼요. 공고도 마찬가지고. 얘는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얘는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등록 전에는 출원 공개라고 하고요.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등록 공고라 그래요. 일단 요거 가져가고, 자, 어디다 공개하냐면 공보라는 곳에 공개. 공보가 뭐냐? 책자라고 생각하면 돼. 책자. 논문 책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거야. 얘도 공보고 얘도 공보인데 구별하자면 얘는 출원 공개 공보, 얘는 등록 공개 공고 공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원 공개 공보, 등록 공고 공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서 출원 공보, 등록 공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좀 공부하실 때 편하게 공보랑 공개랑 공고랑 공보 뭐가 달라요 이건데 공보는 책자고요. 책자. 공개라는 건 액션을 말해. 액션. 출원 공개 공보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해서 출원 공개라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됐죠? 등록 공고 공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발명의 내용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션,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책자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리고 필기노트에서
출원 공개라고 있어요. 출원 공개. 출원됐어요. X라는 발명이 출원됐어요. 그럼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을 공개해버려. 이 내용이야. 등록 안 받았어도 공개하는 거야. 출원 공개보다 등록 전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원 공개라는 건 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가 돼요. 어디에다? 출원 공개 공보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내용을 게재해서 출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출원 공개를. 됐죠? 출원 공개를 해. 그리고 나서 특허 결정을 심사관이 하겠죠. 거절하지 못하면 좋은 거면 특허 결정하겠지. 그러고 나서 설정 등록이 돼요. 설정 등록되면 기존에는 특허권 없었는데 이때부터 특허권이 나오는 거죠. 기존엔 특박권이었고 이제부터 특허권이 나오는 거고, 설정 등록이 됐으면 등록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이걸 등록 공고라고 해요. 등록 공고. 그래서 2번 공개했네, 얘는. 여기서 한 번, 2번 이렇게 했죠. 출원 공개하고 등록 공고가 됐어요. 되었나요? 그게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1이에요. 출원 공개했죠? 등록되고 나서 등록 공고가 됐어요. 설정 등록과 등록 공고를 박스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이유는 세트예요, 세트. 설정 등록되면 무조건 등록 공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2 보세요. 케이스 2 보시면 출원했어요. 출원했는데 출원 공개 아직 안 됐어. 출원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출원 공개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특허 결정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심사가 빨리 진행되면 특허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 결정 나왔죠? 그리고 나서 설정 등록을 해요. 설정 등록하면 무조건 뭐 나와? 등록 공고 나와요. 등록 공고 뭐예요? 등록 공고 공보에 책자에 설정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공고, 즉 발명의 내용을 싸그리 다 공개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없는 상태에서 특허 결정 나왔고 설정 등록 나왔고 등록 공고 나왔으면 굳이 출원 공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목적 달성됐잖아. 출원 공개 없이 설정 등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설정 등록되면 등록 공고 될 건데 뭐하러 출원 공개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아까 제가 출원 공개 등록 공고하기 전에 공개하는 이렇게 발명의 내용을 오픈하는 이유가 특허권자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에 공개시키기 위한 거잖아. 즉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독점권을 주면 무조건 공개가 되는데 굳이 출원 공개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출원됐어요. 출원 공개 아직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출원 공개라는 제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설정 등록됐는데 얘가 출원한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거든. 출원하고 나서 설정 등록되기까지 4년 정도 걸렸고, 그럼 등록 공고는 4년보다 더 늦게 등록 공고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발명은 이미 여기서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5년, 6년 전에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적어도 4년 이상 전에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4년 동안 시크릿하게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건 너무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더 좋은 거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원하고 등록되기까지 이게 너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1년 6개월 지나면 일단 공개하고 보자 이거예요. 출원 공개. 일단 공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처럼 특허 결정이 늦게 나오면 출원 공개되는 거고요.
출원 공개되기 전에 설정 등록까지 등록 공고까지 맞춰버리면 출원 공개될 필요 없잖아. 그게 케이스 2예요. 케이스 2. 됐죠? 근데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변리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등록됐잖아. 등록되면 고객에게 등록됐습니다. 성공보수금 주세요도 할 수 있거든. 또 앞으로 일도 더 많이 주세요도 할 수 있거든. 더 좋아요. 근데 최악이 뭐냐? 거절되는 거. 케이스 4 보세요. 케이스 4. 케이스 3 잠깐 넘어가고 케이스 4 보면 출원했어요. 그리고 거절 결정됐어요. 거절. 그리고 거절이 확정됐어요. 언제? 출원 공개되기 전에. 출원 공개는 언제 된다고요?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돼. 1년 6개월 지나기 전에 공개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즉 출원 공개가 되기 전에 거절 결정이 확정돼 버리면 출원 공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발명자라 생각해 보세요. 내 발명이 너무 좋아서 출원을 했어요. 근데 심사관이 못 알아줘서 결국에는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난 독점권도 못 받았는데 출원 공개까지 되면 야씨 이거 뭐야 최악이죠. 왜냐하면 심사관은 뭐 그렇게 좋진 않네라는 거절 결정을 했더라도 출원이 입장에서는 난 특허를 못 받았지만 내가 이거 갖고 사업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근데 특허청에서 그냥 공개해버리면 이건 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출원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출원한 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는데 1년 6개월 지나기 전에 거절 결정이 확정돼 버리면 공개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 독점 배타권도 못 받았는데 출원까지 공개되면 큰일 나는 거죠. 케이스 3 볼게요. 출원했어요. 출원 공개가 됐어. 그 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거지. 그쵸? 1년 6개월 지난 거야. 그러니까 출원 공개가 된 거예요. 출원 공개됐는데 거절 결정이 확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어요. 왜? 출원한 때부터 1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출원 공개하는 거야. 좋은 발명의 내용이 너무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해서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만인의 공유로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이게 거절 안 되고 등록되면 독점권 주는 거고, 거절되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나는 특허도 못 받아, 출원 공개도 돼. 최악이죠. 이거 누구의 무능일까? 이건 변리사의 무능이에요. 변리사의 무능. 유능하면 물론 등록 받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다 100% 등록시킵니까? 거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리사 봐서 거절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럼 거절 결정을 빨리 유도하는 게 방법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배울 건데 출원을 취하할 수도 있어. 내 분위기를 보니까 심사관이 절대 특허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질질 끌어봤자 출원 공개되고 거절될 것 같은 거야. 이거 막아야 되겠지. 이거 막아야 되겠으니까 출원 공개되기 전에 취하해버리면 출원 공개 안 돼요. 그런 거 이제 좀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변리사 입장에선 이 케이스 3가 최악이다 이거예요. 거절될 것 같으면 애당초 취하를 했어야지. 이거라도 막아야지 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다가 뭐 안 됐겠지. 그럼 지금 뭐 배운 거예요? 출원 공개라는 제도를 배웠고요. 출원 1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를 해버려요. 그 이유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해서 그게 좋은 발명이든 덜 좋은 발명이든 뭐 좋지 않은 발명이든 여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연구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출원 공개된 발명과 똑같은 발명을 또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시간 낭비고 돈 낭비야. 그렇죠? 이미 출원 공개된 발명이 있는데 다른 발명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모르고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수년 동안.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출원 공개시켜서 이런 거 있으니까 똑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 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 그래서 출원 공개는 발명의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여튼 공개시키는 거고 그게 이제 1년 6개월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를 시키는 거고 그전에는 공개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미 설정 등록됐으면 등록 공고될 거고 등록 공고되면 출원 공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공개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절차에서 출원 공개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등록 공고라는 제도도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원 공개되기 전에 거절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여기 필기노트는 없지만 뭐 취하되거나 하면 더 이상 출원 공개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깊은 논의는 3회독에서 할 것 같아요. 3회독에서.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15페이지부터는 내일 화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